지난 줄거리. 선임과 싸운 나는 선임의 방식대로만 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한다. 선임은 마지못해 수긍한다. 그 후 나는 요양원의 나머지 업무를 계속 익혀나간다. 마침내 요양원의 모든 기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선임은 만족스러워하며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게 된다. 5화 어르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2024년 2월 어느 월요일 오후 어르신들 저녁 식사 케어가 끝나갈 즈음 현관문이 열리고 국장님이 모습을 드러내셨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나를 포함한 요양팀은 분주하게 이동하는 중에도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드렸다. 국장님이 웃으시며 인사를 받으셨다. 예,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교육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따 5시 반까지 업무 마무리 하시고 저녁 근무 선생님들 빼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교육 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교육 날이다. 우리는 저녁 식사 정리가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내려갔다. 4개의 요양팀이 모두 한 층에 모여 교육을 받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9층에 도착하니 벌써 나머지 3개 팀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에 이어 사회복지사들까지 다 모이자 국장님이 교육을 시작하셨다. 선생님들, 일 끝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침해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선생님 중에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손을 들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보신 국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들고 있던 마이크를 나에게 건네주셨다. 네, 좋아요. 유진 선생님이 대답해 보세요. 나는 뒤로 돌아 요양팀 선생님들을 향해 대답했다. 욕설, 폭행, 그리고 성추행이 있습니다. 내가 자신있게 대답하자 선생님들이 와 하며 박수를 쳤다. 내가 마이크를 다시 국장님께 돌려드리자 국장님이 칭찬해 주셨다. 잘 맞추셨어요, 유진 선생님. 맞습니다. 인권 침해 유형은 크게 폭언과 폭행,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으로 나뉩니다. 우선 폭언은 말로 하는 인권 침해입니다. 요양원 직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가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행은 물리적으로 하는 인권 침해죠. 직원을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접촉해서 위협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한다든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하시면 이는 직원 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나는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어르신들의 인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인권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며 신체적, 정서적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업이지만 치매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르신들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이다. 아직 나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지만 혹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국장님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직원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자제 요청 및 즉시 경고입니다. 어르신이 폭언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폭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르신, 욕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합니다. 나는 속으로 어르신, 욕하시면 안 됩니다. 를 몇 번 연습해 보았다. 너무 강하게 연습한 나머지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와 옆에 앉은 선생님이 쳐다보았다. 나는 연습을 그치고 다시 국장님을 바라보았다. 2단계는 녹음 사전 고지 및 법규 위반 공지입니다. 욕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드렸는데도 폭언을 계속하시면 사전 고지 후 녹음이나 녹화를 실시합니다. 어르신이 직원에게 어떤 침해를 가했는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이제는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로 어르신에게 맞서서 대항하거나 화내거나 흥분하면 안 됩니다. 관리자나 시설장에게 보고를 한 후에는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문서로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 신고까지 하게 되며 필요시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는 3단계까지는 가는 일이 없기를 속으로 바랬다. 나는 어르신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이셨다. 그리고 1단계에서 위기,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대하지 말고 즉시 마지막 단계인 경찰 신고를 합니다. 한눈에 봐도 난폭한 어르신이 직원을 폭행해서 다치게 할 것 같으면 지체 없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5시 30분부터 시작된 정기교육은 6시가 되어 끝났다. 너무 길지도 않으면서 명확하고 집중이 잘 되는 교육이었다. 요양팀들은 다음 달에 다시 모일 것을 얘기하며 각자의 층으로 돌아갔다. 직원 인권 침해 교육을 받고 나서 며칠 후였다. 나는 여느 때처럼 어르신 점심 식사 케어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 선생님, 이거 이강산 어르신께 갖다 드리세요. 식사가 끝난 후 정리를 시작하려는데 간호 선생님이 나한테 연화제 한 봉지를 주셨다. 가래가 발생해서 연화 곤란을 겪는 어르신이 드셔야 하는 약이었다. 마침 이강산 어르신 식판을 치우러 가던 중이라 나는 얼른 그 약을 받아들고 가려고 했다. 간호 선생님이 한마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 연화제가 맛이 쓰다면서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 어르신이 식사 끝나고 다른 약 드실 때 그 물에 연화제를 타셔서 물이랑 함께 마시도록 유도해야 해요. 알겠죠?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얼른 이강산 어르신 방으로 들어갔다. 어르신은 이제 마지막 밥 한 숟가락을 떠드시고 계셨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어르신 물컵에 연화제를 타드렸다. 어르신, 식사 다 끝나셨어요? 이제 약 드실게요.
나는 어르신께 약봉지를 뜯어서 손에 올려드리고는 연화제를 탄 물을 건네드렸다. 그런데 어르신은 물을 한두 모금밖에 안 드시고는 물컵을 내려놓으셨다. 내가 물을 더 드실 것을 권해드리자 어르신은 거부를 하셨다. 싫어요. 안 마셔요. 어르신, 물 조금이라도 더 드셔요. 그래야 가래가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물이야? 이거 물 아니잖아. 나는 컵을 보여드리며 계속 말씀드렸다. 어르신, 여기 물 담겨 있잖아요. 여기에 어르신 잘 삼키라고 연화제를 타드려서 물맛이 약간 다른 겁니다. 아, 안 마신다고? 나는 답답했지만 다시 권해드렸다. 어르신, 이렇게라도 안 마시면 가래가 자꾸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욕하며 소리질렀다. 야 임마! 안 마신다고 했잖아! 저리 가져가 이 자식아! 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아 잠시 동안 멍하니 섰다. 야 임마? 이 자식아? 2부에서 계속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